안녕하세요. 대한아간면 성형제거내과학회와 대놀TV가 함께하는 수요 세미나 이중 양악수술, 상악수술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아간면 외과 교실의 오주영이라고 합니다. 10에서 15년 전 저희의 악교정 붐이 일면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이 성형수술로서 악교정 수술을, 특히 양악수술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환자가 많아지면서 후유증이나 이런 부작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많은 여론의 악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 양악수술 후유증을 비관해서 20대 남성이 자살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래서 이런 예뻐지는 양악수술 과연 해야 되냐, 안면마비나 괴사 등도 올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여론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 중에 분들이 양악수술 너무 위험하지 않냐, 이런 굉장히 많은 그런 위험도를 걱정하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제 저희 구강아간면 외과 전문의들에겐 되게 좋은 것은, 그래서 오히려 이런 비대칭 교정이라든지 양악수술은 아주 치과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의들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이 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악교정 수술은 어떤 것인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악교정 수술은 주걱턱, 무턱, 안면 비대칭 등의 골격성 부종 교합 환자를 대상으로 턱뼈를 절단하고 위치를 이동시키는 수술인데, 이게 얼굴에서 이루어진다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얼굴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 혈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모와 저작 기능을 동시에 개선하는 대표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악수술은 말 그대로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를 모두 이동시키는 수술이고, 한쪽의 턱, 아래턱 혹은 아주 드물게는 위턱만을 이동하는 수술을 저희가 보통 편의상 편악수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악교정 수술은 안모 교합 및 저작 기능 등을 개선하는 큰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나 수술 후 회복 기간, 또 수술 시간 등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교정 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서 많은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새에는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아래턱 편악 수술만을 원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양악과 편악 수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일단 양악수술을 하게 되는 기준, 그 다음에 이제 STO, 그러니까 저희가 수술로서 어떤 수술적 치료의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관련된 임상적 케이스, 그 다음에 결론을 조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양악수술의 기준은 크게 6개에서 7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양악수술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기준은 심한 비대칭, 치아나 골격 둘 다죠. 그다음에 개방교합, 오픈바이트가 있는 경우에 수술 후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상악 혹은 하악의 데피션시. 이건 디포미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결핍만이 아니라 과잉인 경우에도 해당하겠죠. 그다음에 평편한 교합평면, 즉 우리가 교합평면을 들어 올려서 뒤로 보내는 수술 같은 그런 것을 해야 할 때. 그다음에 이제 좁은 기도로 수면 무호흡증과 관련되어서 반드시 좁은 기도를 이제 확장시켜줘야 되는 바이막실러리로 앞을 당기는 그런 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심리적으로 자기는 양악 수술이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윤곽 수술을 같이 하고 싶다라든지 할 때 말하는 그런 환자의 이제 심리적 요구도,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악 수술은 아주 드물게 저희가 이제 조건이라고 말하기는 되게 애매한데요. 제가 이제 저랑 파트너로 일하는 이제 교정과 선생님의 얘기를 해보니까 보통 저희가 편악 수술을 결정하고 할 때에는 첫 번째, 위턱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을 것, 그 다음에 위턱의 얼굴의 중심선이 얼굴 전체, 즉 그러니까 아간면의 이 두 개의 부의 얼굴의 중심과 일치할 것, 그다음에 치아의 높이가 적절한 수평을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오클루잘 플레인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심미적인 옆모습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을 때 저희가 이제 편악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이런 STO를 하게 될 때는 인사이저 인클리네이션과 그다음에 이제
막실라의 이제 안테리어 전방부의 어떤 포지셔닝을 다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막실라를 어떻게 막실라와 맨디뷸럴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결정하겠다. 그 다음에 저우 로테이션이 어떻게 좋은 스테이블한 위치에 놔두겠다. 그 다음에 이제 친을 어떤 위치에 놔두겠다. 이런 한 5가지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STO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얼굴을 어떻게 우리가 수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페이셜 플래닝을 우리가 교정과 의사와 그다음에 오럴 서전이 같이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모델 이그제미네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세팔로메트리를 또 분석도 하고, 또 얼굴 그냥 임상적인 얼굴 사진으로 분석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 티슈에 관련된 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그것도 이제 세팔로메트리나 아니면 다른 또는 3D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트리트먼트 플래닝을 짜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궁금하실 만한 제가 4가지 케이스를 들고 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원조만을 할 수 이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페이셜 어시메트리나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롱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원조만으로는 하기 굉장히 어려운, 편악 수술만으로는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수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파라나잘 어구멘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귀족 수술이라고 많이 불렀던 것. 그다음에 이제 비순구의 그러니까 꺼짐을 약간 보상하고자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니오플라스티라고 해가지고 턱의 길이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뒤로 넣는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꺼낸다거나 하는데 원조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한 심리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 때 하는 것. 그다음에 코티코톰이라고 해가지고 피질골 절제술이라고 해서 한쪽에 구치부나 뭐 전치부 이런 부분을 따로 올려주면서 수술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정말 투조를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이 환자분은 제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처음에 환자가 이런 상태로 왔습니다. 약간 누가 보기에도 약간 프로그노시즘이 좀 있죠. 그래서 그냥 생각할 때에는 원조를 하고 아니 투조하면 참 좋겠지만 환자가 약간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런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턱에 약간 하악턱에 약간 요구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심하진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술 후의 사진인데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아래턱에 BSSRO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환자의 원래 주소였던 접시형의 오목한 얼굴에 를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라나잘 어구멘테이션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 환자는 지금 보시면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인데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약간의 아래턱에 이 비대칭에 요우가 좀 남아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이 상악의 요우가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 환자는 결론적으로는 오른쪽 아래턱이 약간 길어 보이는 그런 형태의 안모가 남게 되어서 약간 불만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환자를 보시면 이 환자는 심한 어시메트리인데 본인이 상악 수술을 정말 받고 싶지 않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래턱만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아래턱 수술하고 난 후의 사진인데요. 양쪽에 이제 BSSR로 하고 제니오를 같이 한 환자입니다. 물론 이 환자의 이제 BSSR로는 약간 다른 형태로 조금 어시메트리를 조정하는 형태로 되었지만 역시나 여기서도 보는 바와 같이 보시기에도 환자가 약간 이 환자도 오른쪽 아래턱에 요가 약간 남아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오른쪽 아래턱이 약간 긴 형태로 보입니다. 보시기에도 위에서 보면 약간의 비대칭이 남아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비대칭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자와 굉장히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런 요우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환자와
보호자와 함께 충분히 이야기를 거쳐야 됩니다. 이 환자는 하지만 본인이 상악을 하지 않고 싶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환자는 그다지 불만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본인은 굉장히 만족을 했지만 우리 같은 이제 수술 의사들은 굉장히 약간의 찝찝함으로 남아있는 환자들이죠.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 케이스로 이제 코티코토미를 한 케이스인데요. 이 코티코토미 케이스는 저희 교정과의 김성은 교수님과 저희 같이 한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환자는 초진부터 굉장히 어시메트리가 심한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사실상 구치부 상악 구치부, 그러니까 20번대 구치부가 많이 내려와 있고 안으로 많이 쏠려 있는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 환자를 투조를 하지 말고 우리 코티코토미를 해서 한쪽을 올려서 어시메트리를 교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BSSRO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보시면 환자는 굉장히 이게 수술 후의 한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코티코토미를 해서 왼쪽 구치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그게 다 완성이 돼서 오클루저 플레인이 정상 범위에 들어왔을 때 그 시점에서 이제 BSS를 해가지고 어시메트리를 조정한 형태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잘 된 케이스거든요. 환자도 만족을 많이 했고 사실 이 환자는 자기가 상악 수술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보시면 세팔로 상에서는 굉장히 어시메트리가 굉장히 맞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측정한 여러 값에서는 어시메트리가 조정이 되었지만 전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역시 오른쪽으로 정순선이 약간 돌아간 듯한 그런 비대칭이 약간 남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쉬움이 남았지만 어쨌든 이 환자는 이제 구치부를 올려서 어느 정도 오클루절 플레인과 그다음에 인사이저 인클리네이션을 정상 범위에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한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PA 세팔로 사진 자체를 분석을 해보면 사실상 굉장히 처음에 거의 4에서 5mm 이상 정중선이 왼쪽으로 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아와 있고 단지 이제 하악의 컨투어가 약간 비대칭인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정도에서 저희는 이제 만족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어떤 환자에게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가, 그러니까 이 환자한테는 절대로 원조를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지 않아야 하는 환자들, 이런 케이스 한 개만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처음에 이런 주소로 왔고요. 누가 봐도 완전히 접시형의 오목한 얼굴이고 롱페이스고 그다음에 네. 보시기에도 완벽한 C3 환자죠. 이 환자는 원조를 한다면 굉장히 턱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왜냐면 위턱에 맞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기도가 당연히 엄청 좁아질 것이고, 사실상 이 환자 굉장히 수면 무호흡도 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환자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초진 사진은 이렇습니다. 환자는 아치 디스크레펀시도 굉장히 심하고, 이 환자의 이 상악 아치와 하악 아치가 상악 아치 굉장히 좁고 하악 아치는 넓은 전형적인 C3 형태의 환자였고요. 그래서 수술을 위한 교정을 해서 이제 말프를 해가지고 상악을 약간 넓히려고 했는데 나이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프가 잘 안 돼서 상악국의 확장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상악을 쪼개기로 두 파트로 쪼개기로 이제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수술 전, 그러니까 완전히 수술 전에 수술 전 딱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초진 사진이 아니라 수술 전 사진인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이런 상태로 이제 수술 전에 저희가 봤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좋은 아치폼으로, 그러니까 수술하기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아치폼으로 이제 환자가 오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니셜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프리오피 때는 조금 더 아치의 디스크레펀시나 그다음에 하악이 상악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온 걸 알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원래 수술 C3 환자에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니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 환자는 제니오플라스티도 하고 삐셀셀을 하고 상악 르포트원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가운데도 하나 쪼개서 투피스 서저리를 한 환자입니다. 아치가 맞지 않아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수술을 했기 때문에 환자의 기도의 양이 확보가 될 수가 있었고 환자의 얼굴을 보시기에도 아까와 달리 완전 대칭도 아주 잘 맞고 그 다음에 턱도 원래에서 거의 1cm 이상 들어간 것을 턱 끝에서 맨툼에서 거의 1cm 이상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환자분들은 저희가 왔을 때 당신은 상악 안 할 수 있다 또는 뭐 상악만 하고 하악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환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이제 상악의 교합의 부조화라든지 아치의 디스크레펀시라든지 아니면 보통 거의 10mm 이상 움직여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무리하게 편악 수술을 유도한다면 또는 환자의 요구대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넘어간다면 이 환자의 최종적인 얼굴은 그다지 만족하지 못할 거고 또 아까 말했지만 기능적이나 저작기나 심미성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진 사진과 수루 사진을 비교해 보면 물론 수루는 정말 수술하고 바로 찍은 사진은 많이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모의 굉장한 개선을 보이시죠. 완전한 접시형 얼굴에서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컴팩시티를 가진 그런 얼굴의 안모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프리 OP 사진과 포스트 OP 사진을 보시면 물론 이제 이렇게 아래턱에 약간의 소프트 티슈에 조금 어색함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런 거는 이제 환자와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물리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치료도 해서 이런 거는 많이 개선해 나갈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이제 아래턱 편악 수술은 보통 양악 수술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악 수술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우리가 아치를 줄인다든지 넓힌다든지 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양악 수술에 비해서 코렉션 양이 적은데 억지로 넣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의 여러 가지 주변부의 근육들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환자가 원하시고 아까 앞선 세 가지의 케이스를 보면 물론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만족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수술 의사로서는 약간의 그 마음의 찝찝함이 남는 거죠. 이게 약간 어시메트리가 남고, 그 다음에 길이의 어시메트리가 남고, 그다음에 AP적으로 어시메트리가 남고,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다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약간 부족한 점을 항상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단 과정에서 우리가 가상수술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 가상수술은 지금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 소프트 티슈에서는 정확히 재현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도 가상수술을 해봤을 때 아래턱이 돌출되어 보이는 형태를 보인다면은 분명히 이건 후방 구치부를 들어 올려서 회전을 시켜주는 그런 양악수술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편악수술은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고 양악수술은 편악수술에 비해서 재발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심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또 안정적인 결과도 얻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보통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악교정 수술 의사는 그래서 환자의 위턱의 위치, 아래턱의 이동량, 또 비대칭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거친 후 환자의 심미도 요구를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물론 여기 이 투조를 꼭 해야 되는 환자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따질 수는 없지만 투조를 꼭 해야 되는 환자, 즉 나중에 환자가 원조를 하고 나서도 불만을 가질 환자는 보통 요우가 있거나 아니면 오클루절 플레인이 너무 플랫하거나 또는 앵글이 너무 크거나 이런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또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거나 이런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양악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술하는 의사가 언제나 모든 것을 100% 다 판단할 수는 없고 예견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몇 가지의 중요한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아서 종합적인 판단을 거친 후에 환자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심리적 요구도를 판단해서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